일장 요약 착각된 행복에서 결단까지. 정옥은 경기도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들 민호, 며느리 지연, 손녀 세린과 함께 지내며 새벽 5시 반이면 자동으로 눈을 뜨고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나누어 돌리고 저녁 6시에 맞춰 식탁을 차리는 하루를 반복했다. 아이가 할머니 고마워요라며 팔을 감아올 때만 자신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착각이 잠시 살아났지만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지시와 검사로 굳어졌다. 바닥은 반짝이게, 빨래는 분리해서 저녁은 정확히 6시. 민호는 늘 그냥 넘어가요. 엄마라고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옥은 집에서는 투명인간, 남의 집에서는 예의를 받는 가사도우미라는 아이러니 속에서 자신이 사라져가는 느낌을 삼켰다. 고된 노동이 허리를 무너뜨렸다. 계단에서 주저앉고 빨래 바구니를 떨어뜨리는 날이 늘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단호한 진단이 나왔다. 저녁 식탁에서 수술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리자 민호의 첫 반응은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요? 였다. 정옥은 수술 당일 혼자 병원에 갔고 보호자란 칸은 비어 있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옆 병상은 가족의 손길로 북적였지만 자신의 곁엔 삑삑거리는 기계음뿐이었다. 퇴원 날도 혼자 택시를 타고 돌아왔고 지연은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라고 물었다. 그 밤 정옥은 벽에 기대어 울다가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삶을 내가 지키자. 어느 저녁 화장실로 가다 거실에서 민호와 지연의 낮은 대화를 듣고 발이 붙박였다.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가 자유롭지 않을까? 요양원 알아볼까?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다. 아이들 생일상, 아픈 날 끓여준 죽, 숙제 도와주던 시간이 간섭으로 불리는 순간 정옥 안에서 무언가 되돌릴 수 없이 바뀌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가로등 불빛 아래 벽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자신의 세월처럼 보였다. 그 그림자를 오래 바라본 뒤 그는 마음속에 아주 작은 돌 하나를 내려놓듯 결심을 고정했다. 민호네가 주말 가족여행을 떠난 날 아침 그는 달력에 점을 찍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집을 팔고 싶습니다. 중개사는 빠른 매매를 위해 금매를 제안했고 정옥은 미련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곧장 수락했다. 사진 촬영을 앞두고 거실을 정리하다 세린의 첫 학예회 알림장을 떼어 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추억은 챙기되 삶의 주도권은 되찾겠다는 다짐이었다. 오랜 친구 경미에게 전화를 걸자 이제 내가 내 편이 되라라는 말이 돌아왔다. 경미는 화성 바닷가 쪽 전세 정보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첫 번째 내 집 방문 손님은 신혼부부였다. 아내가 이 베란다에서 아침 먹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정옥의 목이 잠시 메었지만 그는 속으로만 작별을 속삭였다. 그날 밤 미안해하지 말 것이라는 문장을 메모에 적었다. 다음 날엔 잔금일 열쇠인도 검침시간 이사 예약을 칸칸이 정리했다. 칸이 채워질수록 숨이 평평해졌다. 그는 상자 하나에 나의 것이라 쓰고 첫 월급날 산 라디오, 공장 출입증, 남편의 낡은 단추 같은 자잘한 역사를 모았다. 또 다른 상자엔 남길 것을 적어 공용 냄비와 맞지 않는 그릇을 담았다. 떠남의 방식까지 스스로 정하자 늦게나마 자기 삶의 운전대를 잡은 기분이 들었다. 결국 결단은 한 문장으로 귀결됐다. 나는 누군가의 무료 노동력이 아니라 정옥이라는 사람이다. 그 문장을 품은 채 그는 내일의 주소를 가방에 넣었다.
이어질 장의 서두엔 문을 열고 첫 발을 내딛는 그의 발목이 보일 것이다. 누구도 대신 밟아줄 수 없는, 그러나 그동안 가장 미뤄왔던 한 걸음. 그렇게 정옥의 결단은 슬픔에서 태어나 분노를 지나 조용한 평정으로 다가간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다. 병실에서의 대비는 특히 잊히지 않았다. 옆자리 할머니는 밤새 자식들이 돌아가며 손을 잡아주었고 국 한 그릇에 김이 방을 따뜻하게 채웠다. 반면 정옥은 버튼을 눌러 물을 부탁할 때조차 미안함이 먼저 올라왔다. 그 장면은 훗날 마음의 저울이 기우는 증거 사진처럼 남았다. 외로움은 결심의 연료가 되었다. 퇴원 첫날 밤 창문을 열어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정호가 버텨왔으니 이제는 선택하자. 이름을 되찾는 행위가 곧 존엄의 첫 줄이었다. 판매 준비는 놀라우리만큼 신속했다. 중개사와의 통화 기록, 촬영 일정표, 잔금 날짜, 이사 견적서가 수첩 한 장을 빼곡히 채웠다. 감정이 결정을 방해하기 전에 끝낼 것. 그는 스스로에게 지시를 내리듯 메모를 남겼다. 경미는 짐은 줄이고 기준은 간단이라고 조언했고 정옥은 그 말을 실천했다. 상자에 붙인 손글씨 라벨들은 새 삶의 항목처럼 보였다. 사진들, 편지들, 책, 라디오, 의약품 서류, 기부. 남겨둘 물건보다 가져갈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는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아직도 흔들림이 있었다. 세린이 방에 붙여둔 그림을 떼어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할머니 최고! 라는 삐뚤빼뚤한 글씨. 그 애정마저 자신을 묶는 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슬펐다. 그래서 그는 미련을 미소로 바꾸는 연습을 했다. 사랑은 가져가고 역할은 내려놓는다. 이 문장을 복기할 때면 가슴이 조금 덜 무거워졌다. 여행 일정이 도착하자 계산은 더 명확해졌다. 그들이 없는 사흘 동안 계약과 정리를 끝내면 돌아왔을 때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무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늦은 구조 신호였다. 더 미루면 자신이 또다시 투명해질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달력에 네모칸을 채운 펜 끝은 곧 스스로를 향한 구급선처럼 떨렸다. 이 결단은 복수라기보다 회복이었다. 누군가에게 벌을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첫 실천이 바로 매도였다. 문서철을 묶어 가방에 넣으며 그는 생각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 여는 사람은 나. 이제 손잡이를 잡을 차례였다. 다음 장에서 그는 집 열쇠를 반납하고 스스로의 열쇠를 쥔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증명하려 한다. 숨은 길이 된다. 꼭. 2장 요약 결심 이후 새 집의 첫 호흡과 경계의 합의. 이삿짐 차가 경기도 해안마을 집 앞에 멈췄을 때 바람은 미지근했고 하늘은 낮게 열려 있었다. 정옥은 문턱을 넘어 여기가 내 집이라고 낮게 말했다. 상자가 놓이고 커튼을 달고 창을 열자 배의 경적이 희미하게 지나갔다. 첫 점심은 라면 한 그릇이었다. 누가 먹을지 눈치 볼 필요도 시간에 맞춰 차릴 의무도 없었다. 전입신고 앱은 오류를 뱉었고 가스 개통은 지연됐지만 주민센터 창구에서 전입 완료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깨 위에 돌이 굴러 떨어지는 듯 했다. 돌아오는 길에 파도는 방파제를 2번 치고 물러났다. 그 소리가 오늘의 첫 페이지가 되었다. 옆집 송영자는 깻잎 장아찌와 김을 들고 와 첫날엔 부엌이 어수선할 테니
요기하세요라며 미소를 건넸다. 낯선 동네에서 제일 먼저 연결된 건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저녁에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담요를 펴고 눕자 천장에 균열이 보였다. 오래된 집의 주름이 마음을 안정시켰다. 다음 날 그는 방문 규칙을 메모로 정리했다. 24시간 전 예고, 체류 2시간 부탁 금지, 내가 원하면만 만난다. 문장은 간단했지만 삶의 주어를 되찾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말에 아이랑 가도 될까? 정옥은 창밖을 보며 답했다. 하루만, 그리고 부탁하지 마. 통화를 끊고 메모 하단에 별표를 하나 더 그렸다. 내 삶의 작은 법을 내가 만든다. 주말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는 꽃을, 지연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세리는 초롱이를 먼저 안았다. 거실에 앉아 단출한 상을 펼치고 나서 정옥은 말했다. 오늘은 변명보다 약속을 듣고 싶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민호는 요양원 이야기는 평생의 부끄러움이라고 사과했다. 세리는 숙제는 엄마랑 할게. 할머니는 쉬어라며 손을 잡았다. 정옥은 아이의 약속을 칭찬하면서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제안은 고마워. 하지만 오늘은 손님. 설거지는 다음에 너희 집에서. 무의식의 습관을 교정하는 데는 시간과 반복이 필요하다는 걸 모두가 느꼈다. 1시간 남짓 대화가 이어지고 파도는 낮게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정옥은 과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균형을 말했다. 가족이 전부일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이 날 지우기도 하더라. 나는 이제 균형을 배울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여 내가 정한 선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정옥은 방문 규칙을 다시 천천히 읽었다. 약속은 종이가 아니라 행동으로 남는다는 신호였다. 3시가 가까워지자 정옥은 컵받침을 정리하며 부드럽게 마무리를 알렸다. 시간 됐다. 민호가 필요한 건이라고 말하려 하자 정옥은 손짓으로 막았다. 필요하면 내가 먼저 말할게. 오늘은 잘 왔고 잘 가면 돼. 현관에서 세린이 다음엔 바다같이 가자고 속삭이자 정옥은 날씨랑 마음이 동시에 맑을 때라고 답했다. 문이 닫히고 거실이 조용해지자 등대 불빛이 한 번 깜빡였다. 정옥은 편지를 액자에 끼워 창가에 세우고 메모에 한 줄을 더 적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 열고 닫는 주체는 나. 방문 다음 날 위기가 있었다. 가스 기사 일정이 밀려 샤워가 어려워졌다. 정옥은 전기포트로 물을 데워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창가에서 커튼 길이를 줄이고 서랍 손잡이를 임시로 고정했다. 집은 미완성이었지만 손을 대면 조금씩 살아났다. 오전엔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사고 도서관 회원증을 만들었다. 직원이 프로그램 참여를 권했다. 새 관계는 조심스럽지만 주체적으로 시작할 참이었다. 해질 무렵 바닷가 산책로를 걸었다. 방파제에 부딪힌 물보라가 해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장면에 과거의 자신이 겹쳤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요구들, 가족이라는 이름의 잔소리와 명령들. 이제는 그 파도를 멀리서 듣고 필요한 만큼만 가까이 두기로 했다. 이어폰에서 재즈가 흐르고 발걸음은 일정한 박자를 탔다. 음악과 파도, 심장 박동이 겹치는 순간 홀로인 삶이 비어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일요일 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고마웠어. 배우고 돌아간다. 정옥은 답했다. 다음엔 벤치에서.
짧지만 둘의 습관을 바꾸는 신호였다. 부탁 대신 제안, 침묵 대신 합의. 작은 전환이 쌓이면 관계도 바뀐다. 정옥은 스스로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로 대신 휴식, 희생 대신 선택. 그의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혔다. 오늘의 약속 나를 지키며 사랑한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유리창을 살짝 흔들었다. 초롱이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작은 체온이 고요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낯선 벽도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이곳은 불완전하지만 내 편인 장소다. 그는 작게 웃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장보기, 오후엔 도서관, 저녁엔 창가 정리. 할 일은 많지 않지만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적힌 목록이라는 사실이 벅찼다. 이 장은 그래서 복수 서사가 아니라 회복 서사로 닫힌다. 가족은 사과했고 정옥은 경계를 세웠다. 사랑은 남고 착취만 사라졌다. 그는 기꺼이 문을 열되 손잡이는 자신의 손에 쥐고 있다. 이 집의 첫 계절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공기가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창을 열고 첫 장보기를 떠올린다. 깻잎, 두부, 멸치, 소금, 작은 꽃 한 다발. 삶의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파도는 약속의 리듬처럼 일정했고 등대는 불을 켰다. 정옥은 중얼거린다. 나는 내가 정한 선 위에서 산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